도윤이 사라진 지 며칠이 지나자 영주의 일상은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도윤이었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사람도 도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수님의 목소리가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노트를 펼쳐도 글씨가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요즘 왜 이렇게 멍해? 하고 걱정해도 영주는 대꾸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영주는 학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마다 도윤과 함께 걸었던 길을 무의식적으로 다시 밟았습니다. 그들은 늘 손을 잡고 지나던 은행나무 길, 처음으로 서로의 어깨가 닿았던 버스 정류장, 서점 앞 벤치에서 팝송 테이프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까지. 하지만 그 어디에도 도윤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림자마저 사라진 것 같은 정막만 남아 있었어요. 며칠 뒤 영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도윤이 자주 가던 강변 벤치로 향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영주는 두 손을 떨며 벤치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대학생 커플들이 지나가며 웃고 떠들었지만 그 소리는 영주의 귓가에서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영주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은 올까? 지금이라도 나타나 줄까?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가로등 불빛이 더욱 차갑게 내려앉을 때까지도 도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주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속이 깊게 파이고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영주의 불안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수업 중에도 문득 가방 속 전화기를 꺼내보면서 혹시 놓친 전화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메시지 창에는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짧은 안부만 남아 있었고 그것조차 이제는 너무 오래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주는 다시 용기를 내어 도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당 앞에는 여전히 닫힌 철문이 있었고 창문에는 커튼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마침 나오는 것을 보고 영주는 급히 다가갔습니다. 영주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여기 살던 학생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주머니는 영주의 얼굴을 차분히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그 집 귀한 아들도 참 고생했지. 갑자기 짐 싸서 나갔어요. 외국으로 간다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주의 다리가 힘없이 풀려 하마터면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영주는 힘겹게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외국이요? 정말요?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새벽에 급하게 나가더라고. 표정이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영주는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두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가슴은 뭔가가 쿡하고 박히는 듯 아렸습니다. 그가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떠난 이유가 자신 때문인 건지 집안 사정 때문인지 혹은 떠나기 싫어하면서도 어쩔 수 없었던 건지 어떤 이유인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명확한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이제 도윤은 이곳에 없다는 것, 돌아올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날 밤 영주는 집 방바닥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교과서도 서랍에 넣어둔 도윤과 함께 찍은 작은 사진도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도윤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영주는 그 웃음 뒤에 숨겨져 있던 무거운 현실을 이제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주는 사진을 팔짱 안에 꼭 끌어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떠나는 거면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에서는 바람이 어둠 속을 스치며 울었습니다. 그 울림이 영주의 가슴속 허전함과 섞여 밤을 더 길고 춥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영주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학교 수업도 중간에 빠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영주가 갑자기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고 걱정했지만 그녀는 그저 괜찮다고 말하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부재는 마치 깊은 구멍처럼 영주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그 자리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이 떠난 뒤 영주는 매일 잠드는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도윤의 얼굴이 떠오르고 아침에 눈을 떠도 그 생각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젊은 나이였지만 영주의 시간은 그 순간부터 더디게 그리고 아프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서서히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남기고 간 빈자리만큼이나 자신의 삶도 그와 함께 멈춰버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도윤이 떠난 뒤 계절이 여러 번 바뀌어도 영주의 마음은 제자리를 맴돌기만 했습니다.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조차 영주의 마음 한쪽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도윤과 함께 걷던 학교 캠퍼스는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곳에서 느껴지는 모든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주는 복도에서 사람들이 웃는 소리가 들리면 문득 자신도 저렇게 웃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오후 영주는 혼자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도윤이 바람 좋네요 하고 말을 걸어줄 자리였지만 그 자리는 이제 허공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면 영주가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가슴속 깊은 상처를 알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흔적이 담긴 곳을 지날 때마다 영주는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그 마음은 결코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쉽지 않은 아픔이었습니다. 졸업 후 사회생활을 시작한 영주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빈틈만 생기면 도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웃는 순간에도 갑작스럽게 과거의 기억이 밀려와 마음이 흐트러지기도 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오기까지 도윤은 단 한 번도 연락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편지 한 장도 전화 한 통도 안부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영주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진 거겠지. 어쩌면 나 혼자만 있었던 걸지도 몰라. 오랜 시간을 버티며 살아가는 동안 영주는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인다고 해서 아픔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쪽에 남은 자리만 더 선명해졌을 뿐이었어요. 세월이 몇 년 더 흘렀고 영주의 부모님은 딸이 이제는 결혼해야 하지 않겠냐며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친척들은 만날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너처럼 착한 애가 왜 이렇게 혼자 지내? 좋은 사람 많아. 만나봐. 영주는 처음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가슴속에 남아있던 도윤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적인 고민이 마음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집에 돌아와 어두운 방불을 켤 때면 문득 외로움이 깊게 밀려왔고 주말이 되어도 누구와 이야기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영주는 작은 원룸 창가에 앉아 가로등 아래 쌓인 눈을 멍하니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걸까? 내가 기대어 살 수 있는 사람 필요할지도 몰라. 그 순간 영주는 스스로에게도 낯선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도윤이 떠난 지 5년이 되던 해, 영주는 오랜 설득 끝에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상대는 성실하고 말도 부드럽고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영주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마셨지만 속으로는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정년기를 지나고 있다는 압박감, 혼자라는 외로움, 부모님을 더 이상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녀를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영주는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남자는 성실했고 영주는 그런 사람과라면 평온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영주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다가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식장이 웅성거리고 하객들이 도착하고 축가 리허설 소리가 들려오는데도 영주의 마음은 왠지 허전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조그맣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앞으로 가야지. 더 이상 뒤만 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 식장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영주의 손을 잡고 걸음을 내디딜 때 하객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어디선가 먼 풍경처럼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영주는 웃으며 사진을 찍었고 신랑의 손을 잡으며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행복해 보였고 축하받을 만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주의 가슴속 한 곳에는 여전히 닫히지 않은 문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새로운 삶이 펼쳐져도 그 문은 깊은 곳에서 묵묵히 닫힌 채로 영주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결혼식장에서 영주가 잃은 것과 지킨 것, 그 사이의 감정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주는 결혼 후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말도 조심스럽고 배려심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로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퇴근하면 저녁거리를 들고 들어왔고 주말이면 함께 재래시장에 나가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영주 남편 참 착하네 하며 칭찬했고 겉으로 보기엔 평온하고 안정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 영주의 마음은 조금씩 멀리서 떠내려가는 종잇배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웃을 때도, 남편이 피곤한 얼굴로 돌아올 때도, 남편이 조용히 TV 채널을 돌릴 때도 영주는 어디선가 자신의 마음이 거기에 닿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저녁 부엌에서 요리를 하던 영주는 남편이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물을 마시는 소리를 들으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는 있지만 마음은 함께라는 단어에 도달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나는 계속 비어 있는 걸까? 그녀는 결혼을 결심했던 날의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떠올렸습니다. 도윤의 빈자리, 오랫동안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상처,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이 결혼이라는 선택 뒤에 숨어 있었다는 걸 그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나자 아이가 태어났고 영주는 한동안 육아에 몰두하며 삶의 많은 부분을 아이에게 집중했습니다. 아이는 영주의 하루를 꽉 채우며 그녀의 마음에도 작은 생기를 넣어주었습니다. 아이가 웃고 안기고 울 때는 영주도 자연스럽게 웃고 울었습니다. 잠깐이나마 마음속 빈자리가 가려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커갈수록 영주의 마음은 또 다른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이 끝나고 저녁 9시쯤이 되면 거실에 앉아 조용히 쉬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TV를 보며 웃고 있었지만 영주는 혼자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도 늦겨울의 바람이 베란다 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영주는 난방이 잘 된 따뜻한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한겨울 바람처럼 서늘했습니다. 그때 문득 도윤과 함께 걷던 늦가을 산책길이 떠올랐습니다. 은행잎이 떨어지고 바람이 옷깃을 스치던 그 순간 도윤이 이 길 좋아해요라고 말하던 목소리. 영주는 그 목소리를 저도 모르게 따라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그 길 좋아했는데. 잠시 뒤 영주는 그런 자신의 행동에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도윤의 얼굴이 떠오르고 붙잡지도 못했고 제대로 보내지도 못한 시간이 그녀의 가슴속을 다시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남편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영주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배신할 수도 속일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영주는 더더욱 침묵해야 했습니다. 영주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스스로에게 던진 작은 질문은 아무 대답도 없이 공기 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세월은 흘러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집안에는 늘 두 사람만 남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항상 얇은 벽 같은 것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허물어뜨려야 했지만 영주는 그 벽을 건드릴 용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늦은 밤 남편이 먼저 잠든 뒤 영주는 혼자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달빛이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영주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참 간단하지 않구나. 상처 하나가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머리를 뒤로 기대고 천장에 비쳐드는 은은한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빈자리라는 것은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 더 아픈 법이었고 그 사람을 지우지 못해 더 고통스러운 법이었습니다. 영주의 결혼 생활은 표면적으로는 안정되고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쪽은 조용하고 깊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미워한 적은 없었지만 행복하다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함께라는 단어 속에 있으면서도 늘 혼자라는 감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주의 결혼이었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 사실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영주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 보기엔 충실하고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그 잔잔함은 언제부터인가 고요한 침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집을 떠난 뒤 더 선명해진 것은 함께 사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 그 발자국 사이사이에 울리는 고요함의 울림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남편은 잦은 기침과 피로를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주는 처음엔 계절 독감이나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몸은 금방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차분한 얼굴로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병실 침대에 앉아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닐 줄 알았는데 좀 오래 걸리겠네. 미안합니다. 영주는 순간 가슴이 저릿하게 조여들었지만 표정만은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미안할 게 뭐예요. 치료 잘 받으면 되죠. 그녀는 당연히 낫게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기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고 입술에서 힘이 빠져 가만히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영주는 매일 병실을 오갔습니다. 그녀의 두 손에는 따뜻한 물수건과 과일이 들려 있었고
남편이 조금이라도 편안하도록 침대를 정리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조용히 영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영주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말하지 말아요. 아직 오래 같이 살아야죠. 남편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금세 흐릿하게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고요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남편의 건강은 빠르게 기울었습니다. 의사도 가족들에게 조심스레 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치료가 더 이상 큰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날 밤 병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벼운 눈발이 내리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 남편의 피부는 어느 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영주는 남편 옆 의자에 앉아 담요 끝을 정리하고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남편은 힘겹게 눈을 뜨더니 말했습니다. 영주 씨나 많이 고마웠어요. 영주는 그 말에 순간 숨이 턱하고 걸렸습니다. 그런 말하지 말아요. 아직 말할 날 많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마음에 있던 말들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 한 단어도 놓치고 싶지 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숨을 고르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마음속에 다 채우지 못한 거 알고 있었어요. 영주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당신 마음속 빈자리 나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까지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영주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영주가 마음 깊은 곳에 다른 이름을 품고 살았다는 것을. 그렇지만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의 따뜻함은 영주에게 말문을 열 수 없을 만큼 아프고 고마웠습니다. 나는 당신 만나서 좋았어요. 정말로 고마웠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편은 아주 조용히 영주의 손을 감싸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깊고 고요한 잠에 드는 사람처럼 표정에는 나지막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영주는 그의 손을 놓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전체가 침묵으로 가득 찼고 창밖에는 흰 눈이 천천히 내려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영주는 조용한 거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늘 앉던 소파, 남편이 걸어두었던 외투, 함께 사던 집의 모든 것들이 그를 잃은 공기 속에서 너무 선명했습니다. 영주는 천천히 집 안을 걸어다니다 식탁 앞 의자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 자리 바로 맞은편이 남편이 늘 앉던 자리였습니다. 영주는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또 혼자네요. 그 말은 공기 중에 흩어졌고 집안은 그녀의 마음처럼 조용했습니다. 남편과의 시간은 미완성이지만 그가 남긴 따뜻함은 영주의 가슴 어딘가에 아주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 아래에는 젊은 날부터 꺼지지 않았던 또 하나의 그림자가 여전히 흐릿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혼자 남은 밤, 영주는 다시 한번 오래전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도윤. 세월이 얼마나 흘렀든 그 이름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채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